네, 시작할게요. 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어, 우리가 2장에서는 그냥 단순 저항만으로 구성된 회로를 배우고 있고요. 거기에 이 키르요프의 법칙을 사용해서 우리가 전압과 전류의 관계를 식을 세울 수 있다고 했었고, 그걸 이용해서 여기 n개 미지수인 볼티지나 그다음에 전류, 그다음에 n개의 식을 가지고 이 볼티지와 전류를 볼티지와 커런트를 찾을 수 있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등가 저항이라는 거를 이야기했었는데, 이렇게 저항이 여러 개 있을 때 양단에서 느끼는 이 물을 얼마나 쉽게 흘려보낼 수 있는지의 총 저항을 이 병렬과 직렬을 우리가 계산해서 총 저항을 계산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소스와 로드로 나눠서 이제 전력을 공급하는 부분하고 받는 부분에 각각의 구성의 그 저항을 이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키르호프 법칙을 적용해서 전압과 전류를 결정하는 방법을 노드에 있는 식을 기반으로 이제 들어오는 전류의 총합이 들어오고 나가는 전류의 총합이 0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그 노드에 있는 전압을 미지수로 놓고 양단에 이제 전류를 계산해서 식을 세우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한 바퀴를 돌려서 한 바퀴를 돌았을 때 전압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되는 게 총합이 0이 된다라는 걸 이용해서 식을 세우는 방법이 있었죠. 이렇게 두 가지로 식을 세워서 전류와 전압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노드 볼티지를 먼저 정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부분에 있는 전압이 여기는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도선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 같은 전위를 가지고 전위차가 없죠. 그래서 여기는 V1이라는 뭐 전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또 이제 V2라는 전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전위를 가지는 이 도선에 있는 전체 이 부분을 노드라고 여기서는 이름을 부르는데, 뭐 이름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양단에 있는 전압을 가지고 이렇게 전류가 흐를 거니까 그 전류에 대한 식을 세우면 되겠다. 그래서 어, 여기서는 일로 들어오는 이렇게 들어오는 전류랑 나가는 전류 두 개가 이 노드 1에 있을 거고, 이 노드 2에서는 이쪽으로 들어오는 전류랑 이쪽으로 나가는 전류 네 개가 있을 거니까 이거의 총합이 여기서 이렇게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 합이 0. 위에서는 하나, 둘, 셋, 넷, 여기서도 하나, 둘, 셋 하고, 잠시만요. 이쪽도 있었네요. 네. 여기로 나가는 게 있으니까 총 4개의 전류의 플러스 마이너스 합이 0이 된다라는 걸 이용해서 식을 세우고, 여기서의 미지수는 원래는 이 아랫단에 있는 전압하고 그다음에 노드 각각 두 개에서 총 3개의 노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볼티지 3개가 미지수인데, 우리가 기준 전압을 하나를 0볼트로 잡으면 항상 상대적인 걸 구하기 때문에 실제로 미지수가 두 개가 되고 여기 식 두 개로 풀 수가 있죠. 어, 그리고 이제 메쉬 커런트 방법도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이 부분을 이제 그라운드 볼티지 0볼트로 잡고 여기가 V1, 여기 V2를 잡으면 어, 이제 여기서 한 바퀴 돌았을 때, 이 한 바퀴 돌았을 때 이 전류를 여기 식을 하나 세울 수 있고요. 여기 V1만큼 상승하는 볼티지, 그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이 저항을 지나면 전압가가 일어난다고 했었으니까 마이너스만큼 이 전류에 대해서 전압가가 일어나고, 이 R2는 이 밑으로 내려갈 때 I1과 I2에 의해서 발생되는 이 전압가나 이 부분을 계산해주면 식이 하나 나오고, 이렇게 각각 루프마다 이 메쉬라고 부르는 세 개의 루프마다 식을 세워서 여기서 미지수인 I1, I2, I3에 대해서 식을 세우고 이거를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V1, V2는 여기서 주어졌기 때문에 이 전압 상승이 V1으로 우리가 이 전압 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걸 알고 있고, 여기서도 이렇게 이쪽으로 갈 때 이 전압 상승이 V2에서 일어난다는 걸 알고 있어요. 0볼트 기준을 잡으면 여기는 마이너스 V2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요 V1, V2는 여기서 알고 있으니까 이제 상수고,
이 상수 빼고 나머지 I1, I2, I3에 대해서 이 연립방 정식을 풀면은 어, 이것들을 미지수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슈퍼포지션이라는 걸 이야기했었는데 슈퍼포지션이라는 거는 어떤 입력이 있을 때 입력에 의한 출력이 어, 각각 독립된 두 개의 입력에 의해서 발생되는 각각의 출력을 고려했을 때 이 입력의 합에 의해서 결정되는 출력은 출력의 합과 같다라는 거를 우리가 선형 시스템에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용해서 이 회로에도 적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스프링이라고 생각했을 때 스프링을 당기는 이 변이가 힘이라고 했을 때 이 힘을 만약에 이만큼 늘리고 이만큼 늘리는 거의 합이 그 두 개의 변이에서 발생되는 합과 같기 때문에 이게 스프링을 늘리는 데 들어가는 힘과 이 늘어난 거리가 마찬가지로 이런 리니어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볼티지 입력 하나에 의해서 발생되는 전류랑 두 번째 전원 소스에서 발생되는 전류의 합이 이 두 개를 합쳐서 이 두 개의 볼티지 소스 전원을 전압전원을 넣었을 때 발생되는 전류의 총 전류와 같다라는 걸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슈퍼포지션을 적용할 때 나머지 하나를 지우는 방법으로 여기서 이제 전압원 같은 경우는 쇼트가 나게 만들고 그냥 전선이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발생된 전류를 계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커런트 소스, 전류 전원 같은 경우는 이거를 오픈 서킷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끊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이 나머지 전류의 크기를 구해서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뒤에서도 우리가 그 이퀴벌런트 전원 그 테바닌 이퀴벌런트랑 노턴 이퀴벌런트 우리가 계산할 때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전압 전원에 대해서 계산한 거를 더해주면은 이 두 개 소스로부터 두 개 인풋으로 발생되는 전압 전원의 결과랑 같다는 게 슈퍼포지션의 원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끝까지 다 못했는데 테바닌 티오렘, 노턴 티오렘이라는 게 있어요. 테바닌 티오렘은 어떠한 전류원에 대해서 이 전류원의 양단의 끝단의 터미널 포트라고 했을 때, 이 포트로부터 느껴지는 이 전원의 그 전원의 구성을 이 볼티지 원 하나랑 그다음에 거기에 직렬로 연결된 저항 하나로 여기 안에 복잡한 게 있더라도 이렇게 단순화해서 등가 전압 전원, 등가 전압, 등가 저항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게 테바닌 시오렘이고 노턴 시오렘은 전압 전원이 아니고 전류 전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전류 전원 하나랑 거기에 병렬로 연결된 저항 전원, 저항 하나로 이렇게 연결된 전원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게 노턴 시오렘이에요. 어, 실제 예시를 좀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었는데 여기에 우리가 여기까지의 부분을 우리가 소스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오른쪽을 로드라고 생각해 볼게요. 소스는 전원을 공급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로드는 이 전원을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항이 이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고 전원이 있는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직렬로 연결된 저항 하나랑 그다음에 볼티지 소스 하나로 어, 이퀴벌런트하게 등가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결과적으로 여기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 저항값을 계산하는 방법과 여기서 느껴지는 이 볼티지를 계산하는 방법이 이제 뒤에서 나올 거예요. 그리고 비슷하게 노턴 티오렘은 이 어떠한 입력 소스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전류 전원 하나랑 거기에 이제 연결된 병렬로 연결된 등가 저항 하나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게 노턴 티오렘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원부를 생각했을 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에 병렬로 연결된 저항은 클수록 좋을까요? 작을수록 좋을까요? 이제 여기 바깥쪽에 연결된 로드가 이렇게 뭔가 연결이 될 텐데 어, 우리가 근데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이쪽으로 흘러가는 전류에 의해서 얘가 에너지를 소실시키거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RT라고 하는 이 세반의 이큐밸런트 레지스턴스는 좀 작으면 좋겠죠.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소실되는 파워, 우리말로 에너지, 파워도 그만큼 적을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로드 저항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로드 저항과 이 보통 내부 저항 또는 소스 저항에서 RS라고도 쓰는데 이 RT와 그다음에 RL에 의해서 여기 전압이 나눠지잖아요. 이게 우리가 볼티지 디바이더라고 했었고 전압을 나눠 가지죠. 이 총 VT라고 하는 이 총 전압을 우리가 전압 강화를 해서 나눠 가지는데 RL이 크면 이만큼의 볼티지가 전압 강화 클 거고 RT가 크면 이만큼의 전압 강화 클 건데 당연히 이 VT를 다 이 로드가 먹게 만들고 싶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RT는 작을수록 좋겠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이제 노턴 회로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어떤 저항이 연결될 텐데 여기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에 로드 저항이 있으면 어, 이 볼테이지 디바이더랑 똑같이 지난 시간 제가 되게 짧게 설명했었는데 이 전류를 들어가는 전류는 일정하니까 이 전류를 이 녀석이 나눠 가지게 되거든요. 전압은 똑같고 여기에 걸리는 경렬이니까 전압은 똑같고 전류를 나눠 가지게 되는데 이 나눠 가지는 게 어디로 많이 나눠 가지냐면 더 저항이 이제 작은 데로 나눠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보통 전류 이 볼티지 소스 정전압을 주는 전원은 RS가 굉장히 작고 정전류를 주는 보통 이제 이런 회로는 이 RT가 굉장히 커야지 이쪽으로 대부분 이제 전류가 흐를 거니까 좀 이제 구성이 좀 다르다. 근데 이런 거는 사실 뭐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 실제로 정전류 원 그다음에 정전압 원을 사용할 때 이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퀴벌런트하게 표현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대부분의 전원은 이제 정전압원을 많이 사용하고 커런트 소스보다는 볼티 소스를 많이 사용하고 볼티 소스도 이제 정전류원으로 표시는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동작은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동작을 하진 않는다면 정전류원을 달고 여기에 병렬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정전류원 같은 경우는 저항이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큰 전류를 쏴주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 이거 두 개를 똑같이 놓을 수 있다는 거고 이제 여기서 제가 지난 시간에 또 짧게 설명했었는데 이거의 의미가 뭐냐면 이제 여기에 RT로부터 어, 이쪽으로 전류를 줄 텐데 이게 이쪽에 들어가는 저항이 굉장히 작다고 해서 이거를 모두 다 여기서 끌어줄 수 있는 전류를 다 빼다 쓴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를 쇼트를 시키는 거죠. 이렇게. 여기를 쇼트를 시키면 여기서 발생될 수 있는 전류의 최대 양이 나올 거잖아요. 그죠? 총 저항이 작아질 거니까. 그때 나오는 전류는 이제 RT분의 VT가 되겠죠. 그 대신 여기에 저항을 작게 달면은 여기에 걸리는 볼티지 아웃은 점점 좀 작아지겠죠. 0볼트가 가까워질 거예요. 왜냐하면 저항이 작다는 건 전압 강화가 작다는 거, 전압 강화가 작다는 건 V제로가 작다는 거니까. 네. 이제 그런 단점이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연결했을 때 최대로 끌 수 있는 전류를 쓸 거고 그때 이 식에서 볼 수 있는 게 최대로 끌 수 있는 전류가 RT분의 VT라는 거고 이제 이거를 노턴 이퀴벌런트 회로에서 보면 알수 똑같은 말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다 굉장히 작은 저항을 달았어요. 쇼트를 시켰어요. 그럼 이쪽으로 전류가 대부분 흐르지 RT 쪽으로 안 흐를 거잖아요. 이쪽으로 전류가 쭉쭉쭉 흐르면 최대로 내가 끌어줄 수 있는 전류가 노턴에서 정의한 이 I겠죠. 결국 이거 두 개가 이제 서로 정의가 되는 관계가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여기다가 엄청 큰 로드 저항을 굉장히 크게 달았어요. 로드 저항이 굉장히 크면은 이 V 아웃은 VT랑 점점 가까워지겠죠. 그죠? RL이 로드 저항이 굉장히 크면은 VT가
굉장히 이게 점점 커질 텐데 그러면 이론적으로 무한대의 저항을 다뤘다고 해볼게요. 무한대의 저항을 달면은 여기서 느껴지는 전압은 VT가 되겠죠. 여기서 VT를 느낄 거고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똑같이 생각해보면 여기다 굉장히 무한대의 큰 전류를 무한대의 큰 저항을 달아놓으면 여기에 전류가 못 흐를 거니까 이쪽으로 그럼 이쪽으로 전류가 못 흐르면 다 일로만 흐를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발생되는 전압은 또 마찬가지로 일로 전, 전류가 안 흐르고 이렇게만 흐르니까 이건 당연히 V는 IR 해가지고 여기에 V 아웃이 I 곱하기 RT에서 이렇게 되겠죠. 얘가 최대로 줄 수 있는 어, 이 정전류가 최대로 줄 수 있는 전압은 이 I 곱하기 RT에서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 지난 시간에 조금 했었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게 이퀴바런트가 이게 두 개가 결국 이거 두 개도 마찬가지로 이퀴바런트 하게 이제 됩니다. 그럼 태반인 이퀴바런트 레지스턴스를 우리가 계산을 해볼 건데 이 태반인 저항 RT를 이제 구하기 위해서는 어, 이쪽을 이제 나눠서 여기가 지금 R0를 여기가 로드라고 하고 여기를 소스라고 하면은 이 로드를 끊어버리고 여기를 무한대 저항으로 또는 이제 임피던스를 무한대로 또는 여기를 오픈 서킷으로 만들면은 여기가 이렇게 끊어지겠죠. 그리고 이 볼티지는 그냥 쇼트를 시키고 A에서 B로 흘러가는 이 등가 저항을 계산하면 됩니다. A에서 B로 들어가는 등가 저항은 이제 R3가 직렬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분기됐다가 들어오니까 얘는 두 개는 병렬이죠. 그래서 R1과 R2는 병렬이고 거기 R2가 직렬이니까 이렇게 계산해서 이 등가 저항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괜찮죠? 그다음에 조금 복잡한 예제를 볼게요. 아까 이제 이 볼티지 같은 경우는 그냥 얘가 쇼트돼 있다고 생각하고 계산을 하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커런트 소스 같은 경우는 볼티지 소스는 이제 쇼트 시키고 그다음 첫 번째로 이제 여기가 로드고 여기가 소스고 이 로드 부분은 지우고 로드 부분은 끊어졌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 볼티지 소스는 쇼트 시키고 그럼 쇼트 시키면은 이 부분이 R1 이렇게 지금 얘가 이렇게 바뀌겠죠. R1, R2가 병렬로 될 거고 그다음에 R3가 여기에 직렬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 IS에서 여기 커런트 소스가 있었는데 커런트 소스는 그냥 오픈 서킷으로 계산을 해서 오픈 서킷을 고려를 해서 그냥 끊어버린다는 얘기죠. 이거 지금 끊어버리면 그냥 없어지니까 이거 빠지게 되고 여기 R4까지 여기 병렬로 연결되니까 이렇게 연결된 이 회로 A에서 B로 느껴지는 저항을 계산하면 된다. 이제 여기 등가 저항 계산해 볼게요. 등가 저항은 이제 R1, R2는 서로 병렬이니까 이거 두 개에 대해서 병렬로 계산하면 되고요. R1, R2는 병렬이고 그럼 R1, R2랑 R3는 서로 지금 직렬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렇게 나는 흐름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림을 이거를 다시 그리면 여기 이 부분은 R1, R2가 이렇게 있고 여기 R3가 이렇게 이상하다. 여기 R3가 이렇게 있는 거죠. 지금 이거는 직렬이잖아요. 이렇게 연결되니까 얘는 R3가 직렬이고 더하기 R3 그 다음에 얘랑 보면은 나머지 이 네트워크랑 이 R4는 또 병렬이잖아요. 이렇게 이거랑 병렬이니까 이거에 병렬 R4 이렇게 계산하면 A에서 B로 들어갔다 나가는 총 이퀴벌런트 레지스턴스를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테바닌 이퀴버런트 레지스턴스 계산할 수 있다는 거는 여기 테바닌 볼테이지가 아직 계산 안 했지만 있다고 치면 여기 어, VT가 있고 여기에 요 등가정 RT가 있고 이런 회로로 이 회로를 셋이 이거죠. 이 회로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RT는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넘어서 또 다른 예시 죄송해요. 여기까지 이제 RT를 구했으니까 여기 VT도 구해야 되는데요. VT 테바닌 이퀴버런트 볼티지는 어떻게 구하냐면 마찬가지로 일단 노드는 지워버리고 이렇게 빨간색. 이 노드 네트워크는 사실 이게 R0로 복잡하게 했지만 여기서 사실 뭔가 복잡한 시스템이 있는 거죠. 단순한 거를 이렇게 R0로 나타낸 거고 이거 끊어버리면 되고 그다음에 이 전원부만 보면 어 이제 이렇게 열린 회로에서 여기가 쇼트나 있지 않고 여기 완전 끊어져 있는 회로에서 여기서 느끼는 요 양단의 전압차 VA 다른 말로 하면은 여기로 나가는 전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이쪽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이로 전류가 흐를 수가 없고 물이 여기는 그러니까 물이 거의 무한대로 큰 저항을 느끼게 물을 관을 막아놓은 거니까 일로는 못 나가고 그럼 여기서 흘러가는 요렇게 흘러가는 전류만 있을 텐데 여기서 흘러가는 이 전류에서 발생하는 요 전압이 VC라고 했을 때 VC가 VA랑 같게 되거든요. 이거는 여기 저항이 아무리 R3가 있다고 해도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를 0이라고 하지 말고 여기 0.0000001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전압가가 V는 IR만큼 일어나니까 I가 0.000001이면 R이 뭐 아무리 커도 여기서 전압가가 거의 없겠죠. 어, 그래서 이제 내가 여기서 느끼는 전압은 이 VC랑 같아요. 그래서 VC를 계산하면 돼요. VC는 볼티지 디바이더니까 VC는 R1 더하기 R2분의 R2VS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테바닌 이퀴버런트 볼티지가 괜찮나요? 설명 그럼 이제 이거를 우리가 다시 표현하면은 테바닌 이퀴버런트 볼티지와 레지스턴스를 표현을 하면은 여기 이 복잡한 사실 이거보다 더 복잡할 텐데 아마도 실제 회로들은 이 회로는 이렇게 RT랑 VT로 구성된 회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어, 이렇게 방금 얘기했듯이 RT랑 VT를 이렇게 구했죠. 그러면은 실제 여기서 흘러가는 요 전류 I5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등가정 생각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를 바꾸면 어, RT 그다음에 VT 이렇게 연결된 회로랑 같다고 했으니까 이 회로에 여기에 양단 이 포트 양단에 R5가 연결된 거죠.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는 지금 패스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단순하게 R5랑 RT의 총 저항에 의해서 발생되는 전류. V는 IR, I는 I분의 V를 여기 적용하면은 지금 요 지금 이게 여기다 다시 써볼게요. 이 RT랑 RT가 이거고 이걸 여기다 넣으면은 이거랑 이거랑 두 개 더해진 거고 이렇게 얘가 이제 총저항이고 여기에 이퀴벌런트 볼테이지는 이렇게 넣어 VT 이 VT를 여기다가 넣으면 얘가 VT가 이렇게 총 전류가 RT 더하기 R오고 이게 총 저항이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 흘러가는 전류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식은 이렇게 됐지만 우리가 RT가 만약에 15미 만약에 여기 15미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이거는 복잡하게 이제 계산하기 전이니까 이걸 그냥 15미라고 하면은 VT가 만약에 하는데 3.3볼트가 나왔다. 그러면은 3.0볼트 3볼트라고 하면은 VT가 그럼 이거 나는 여기다가 만약에 얘가 25미라고 연결됐다고 치면은 30옴분의 3볼트가 흐르는 0.1 암페어가 흐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RT가 정해지면 굉장히 단순하게 바로 이 전류랑 전압을 여기에 걸리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지금 여기 20옴, 15민 예제에서는 이 여기에 걸린 실제 이 저항의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몇일까? V 로드에 걸리는 아웃이라고 했으니까 V 아웃에 걸리는 이 전압은 VT가 3볼트였는데 이게 10대 2로 나눠지잖아요. 볼트 디바이더에서 이 볼트 디바이더는 이게 10만큼의 포션을 가지고 20만큼이니까 총력 30이니까 30분의 2에 30분의 1, 30분의 10 해서 3분의 2, 3분의 1이니까 3볼트를 나눠 가지면 얘가 2볼트가 되겠죠. 괜찮나요? 숙제로도 이런 예제를 풀어볼 건데 어, 예, 굉장히 단순한 개념이고 좀 연습을 좀만 하면은 아마 문제풀이는 어렵지 않을. 그 다음에 이제 노턴 커런트를 계산을 이제 해볼 건데 어, 노턴 커런트 같은 경우는 어, 일단 노드를 아까는 끊어버린다 근데 이거 노드를 끊는 다음에 이걸 연결시켜서 쇼트를 나게 만들어요. 이렇게 쇼트를 나게 만들고 쇼트가 났을 때 흘러가는 전류를 계산을 하면 그게 이제 노턴의 등가 저항이 됩니다. 등가 전류가 됩니다. 그래서 쇼트를 나게 만들면 얘가 이런 식으로 다 흘러갈 거니까 이 RT로 안 흘러가고 그러니까 얘가 최대로 끌었을 수 있는 전류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생긴 회로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오른쪽을 우리가 로드라고 하고 이 왼쪽을 소스라고 하면은 소스에서 양단의 포트를 쇼트를 시키고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를 계산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복잡하니까 이제 킬로프 법칙을 사용해서 식 두 개를 세울 건데 일단 여기에 전류 I1이 흐르고 여기에 전류 I2가 이렇게 루프로 흐른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풀었던 것처럼 이 한 바퀴 돌았을 때 총 포텐셜이 0이 된다. 일렉트리컬 포텐셜 0이 되는 걸 계산해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VS가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0볼트로 잡아줬네요. 이거는 그라운드로 이제 잡히지 않으면 여기 기준 볼티지가 어, 뭐 임의의 볼티지가 될 수 있는데
그렇더라도 이제 그냥 0볼트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차이만 계산하면 상대적으로 볼티지만 알면 되기 때문에 계산하면 되고 여기 그라운드를 잡으면 여기가 기본적으로 0볼트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가 VS가 되겠죠. 여기 전압강화가. 그다음에 이쪽으로 발생하는 전압강화는 이 I1에 의해서 발생하니까 마이너스 I1 R1이 될 거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발생하는 전압강화는 이제 I1, I2에서 발생하니까 이쪽 방향만 아래로 내려가는 걸 생각하면 이 I1만큼 내려가는데 I2는 올라가니까 이건 빼서 총 이만큼이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쪽으로 내려가는 만큼 전압강화가 일어날 거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전압강화는 마이너스 I1 빼기 I2에 R2를 곱한 만큼 전압강화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만큼 전압강화가 일어나고 그게 이제 다시 여기 돌아왔으니까 이게 총합이 0이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돼요. 그다음에 오른쪽도 똑같이 계산을 해보면 여기서 올라가는 걸 생각하면 여기서는 I2만큼 올라가고 I1만큼 내려오니까 빼기 I1 이런 식으로 I2 빼기 I1만큼 올라가고 있고요. 거기에 전압강화는 마이너스 I2 V는 IR이니까 마이너스 I2 빼기 I1에 R2만큼 곱한 것만큼 여기에도 전압강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 한 바퀴 도니까 이쪽으로 흐르는 전압강화도 마찬가지로 바뀌지만 여기는 I2만큼만 흐르게 되니까 마이너스 R 마이너스 I2 R3 이렇게 식을 세워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 예시를 제가 숫자를 좀 써볼까요? 어, 만약에 VS가 3볼트라고 계산하기 쉬운 예시를 만들어 어, 얘를 3볼트 음, 사실 2옴은 잘 안 쓰는데 그냥 2옴이라고 써도 2옴, 2옴 그다음에 동열이니까 2옴? 다 2옴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요식이 3 빼기 2i1 빼기 2i1 빼기 i2가 0이고 식은 마이너스 2i2 빼기 i1 빼기 2i2는 0이다. 이거 두 개 식을 정리하면 옮기면 4i1 빼기 2i2는 3이고 이거 1번식 2번식은 2i 2i1 빼기 4i는 0. 이거를 약분을 해서 1, 2로 바꾼 다음에 여기는 3i1은 3이니까 i1은 1A 다음 i1 1A니까 i2가 음식에서 2A 이렇게가 아니고 어때요? i2는 0.1 이렇게
지금 VS가 폴트 R1, R2, R2, 2 오미터 계산을 해봤고 음, 지금 어, 이 IS 지금 여기서 ISC라고 여기 쇼트 서킷이라고 해서 ISC라고 부르는데 쇼트 서킷 쇼트가 쇼트 되니까 단락됐다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한글로 쇼트 서킷 커런트 ISC가 지금 I2랑 같죠? 그게 이제 노턴 커런트랑 같고 그게 이제 I2랑 같으니까 얘가 이 경우에 0.5A가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턴 커런트는 0.5A다. 그리고 음, 네. 어, 이 테바니 이큐반트 서킷을 그냥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노턴 이큐반트 서킷으로 그냥 치환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회로 중간에도 치환을 할 수 있어서 이제 어, 이게 계산을 하기 편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이제 테바니 이큐반트 레지스턴스가 이제 노턴 레지스턴스랑 같아서 이거 두 개를 써주고 여기서 이걸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이제 i를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v는 ir이니까 i를 r분의 v로 계산하면 되겠죠. rt분의 vt 계산하면 노턴 커런트 계산해서 여기다 넣어주면 그대로 이큐바런트 서킷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예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게 교과서 2.9 예제 2.9번인데요. 어, 일단 여기에 소스가 이렇게 세 개가 있고 지금 볼티지 소스, 커런트 소스, 볼티지 소스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좀 복잡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 어, 요거 같은 경우는 이퀴블런트 서킷을 노턴으로 교체하면 얘가 다 병렬로 바뀌기 때문에 다 지금 잘 보면 다 병렬이라서 여기도 지금 얘도 솔직히 보면 이렇게 연결한 건 밑으로 빼면 얘도 병렬이죠. 이거 지우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하면은 얘도 지금 요 노란색 병렬, 얘도 병렬, 병렬 다 병렬이니까 병렬인 경우에는 커런트 소스로 다 모아버리면 커런트를 그냥 합하면 돼서 지금 다 커런트 소스로 바꿔볼게요. 그래서 커런트 소스로 바꿀게요. 먼저 아까 요 첫 번째 이 부분이 우리 태반이 이큐바런트 서킷이랑 같으니까 요거를 이제 노턴으로 바꾸면 얘가 지금 50V 얘가 100옴이에요. 그럼 V는 IR이니까 I는 100옴분의 50V니까 0.5A가 흘러가는 0.5A 흘러가는 전류원이 거기에 병렬로 여기 100옴이 연결되어 있는 이런 녀석이죠.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는 그냥 똑같으니까 병렬로 놔두고 이거 그냥 놔두고 그 다음에 이 녀석도 어, 지금 볼티지의 직렬 저항이니까 볼티지의 병렬이 아니고 죄송해요. 그 커런트의 병렬 저항으로 바꾸면 여기가 지금 5V에 R3가 200옴이라서 이거를 I를 계산하면 여기서 흘러나오는 전류는 200분의 5 0.025 암페어 이만큼 맞나요? 0.05 암페어만큼 나오는 전류원으로 바꿀 수 있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제 방향이 자세히 보면 얘가 이쪽 방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전류원이 이쪽으로 쏴주는 거고 얘가 0.025 암페어 쏴주는 거고 이쪽 위로 0.5 암페어 쏴주는 거고
IS가 0.5A를 밑으로 사준 녀석이에요. 이거를 이제 어, 이렇게 옮겨놓으면 병렬이니까 어차피 배치는 바꿔도 되고 이렇게 옮겨놓으면 0.5A 나가고 여기 0.5A 들어가니까 사실 얘는 그냥 상쇄가 돼버리고 이게 0.5A 나가는 거랑 0.5A 들어오는 게 있어서 두 개 상쇄해서 없어지고 결과적으로 밑으로 흘러가는 0.025A 흘러가는 전류원 하나랑 그다음에 이거 세 개의 병렬전으로 구성하면 되겠어요. 이거 세 개의 병렬전은 100옴 병렬이면은 몇이죠? 이거는 100옴 병렬이면 50옴이죠. 반으로 줄어들죠. 그러니까 저항이 두 개를 합치면 제가 물의 관이 두 배만큼 물이 잘 흘러가니까 저항이 반으로 줄어든다고 했었잖아요. 50옴 여기 200옴 하나 연결하면 어 이거 50분의 1 더하기 200분의 1 총 이거에 역수하면 되니까 50분의 1 이걸 4배 하면은 이게 200분의 4 더하기 1이니까 200분의 5고 이거 나타나면 40옴이 되겠죠. 50옴하고 200옴 합치면 40옴이 된다. 근데 이제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여기 이 로드에서 느끼는 어 이제 테바닌 이퀴벌런트 또는 노턴 이퀴벌런트 서킷을 구해야 되니까 일단 테바닌 이퀴벌런트 레지스턴스를 계산하면 그 노턴 이퀴벌런트 레지스턴스랑 같기 때문에 일단 이걸 회로를 끊어놓고 테바닌 이퀴벌런트 레지스턴스를 구하면 돼요. 요거를 회로를 오픈으로 끊어놓고 여기서 일로 느끼는 그리고 이제 커런 소스 같은 경우 제가 어떻게 하면 된다 했죠? 요거는 그냥 끊어버리면 된다 했었죠. 이거 끊어놓고 이렇게 흘러가는 저항은 총 저항이 200옴이죠. 그 다음에 이제 노턴 커런트는 요거를 연결시키고 이거 두 개를 연결시키고 쇼트 시킨 다음에 이거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를 쇼트 시켰을 때 흘러가는 전류는 일로만 흐르죠. 여기를 못 흐르죠. 가 아니고 미안 잘못이에요. 이거 두 개로 나눠지죠. 160옴하고 40옴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이 회로가 이렇게 두 개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전류가 0.00 0.025에 이거 총 합친 게 200이니까 200분의 40은 일로 흘러가고 200분의 160은 아래로 흘러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율대로 얘가 지금 160대 4로 나눠지는 거니까 이거 좀 약분해 볼까요? 160대 40은 약분하면 40으로 약분하면 1대 4죠. 4대 1. 이거 역수로 흘러가니까 이 밑에 부분으로는 4, 이 위에 부분은 1만큼 흘러가니까 이렇게 비율대로 지금 160대 40이니까 위로는 더 못 흘러가니까 위로 1, 밑으로 40이니까 4만큼 흘러가니까 이거에 총 5분의 1만큼만 위로 흘러가게 돼서 커런트가 0.005A 이렇게 되는. 그럼 여기에 태반이 이퀴벌런트 볼티지는 V는 IR을 계산하면 되잖아요. 요거 두 개 곱하면 어, 1볼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확인하는 또 다른 방법은 이제 이 등가회로에서 이 등가회로에서 여기서 이걸 그냥 끊어놓고 어떤 회로더라도 이걸 끊어놓고 이걸 오픈 서킷으로 봤을 때 여기서 느껴지는 VA가 테바닌 볼티지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쪽으로는 전류가 못 흐르니까 이걸 빼버리고 전류는 이쪽 방향으로만 죄송해요. 제가 지금 반대로 했는데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밑으로 쏴주니까 이렇게 흐르는 제가 여기서 이렇게 흐른다고 했는데 이게 밑으로 쏴주니까 전류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흐르겠죠. 물이 그러니까 물이 위로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화살표 아래니까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다시 들어가요. 그러니까 펌프가 물을 밀었다가 여기는 빨아들였다가 하는. 그러니까 빨아들여주니까 얘는 이쪽을 반대로 흐를 텐데 제가 이 방향으로 얘기해서 흐름이 너무 지저분한데 어, 여기서 이쪽, 여기서 이쪽 이렇게. 근데 얘가 결국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니까 그냥 정렬로 생각하면 되겠죠. 쇼트 났을 때. 그리고 오픈일 때는 어, 지금 오히려 지금 VA가 전압이 낮으니까 여기는 그라운드로 좋고 여기가 VB가 있을 때 이 VB 여기는 0볼트라고 놓고 여기 VB에 걸리는 전압을 계산하면 이게 VT가 될 거고 그리고 아까도 지금 이 태반인 볼티지는 여기가 1볼트고 여기가 0볼트가 되는 상황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VB가 VT가 될 거예요. 여기를 오픈 서킷으로 바뀌고 그러면은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이쪽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그냥 끊어놓고 보면은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되니까 V는 IR이니까 여기보다 지금 요 밑에보다 여기가 전압이 IR만큼 낮아야겠죠. 그래서 여기가 0볼트면 여기가 높아야 되니까 0.025 곱하기 40만큼 높아야 된다. 0.02 암페어 곱하기 45 하면은 어 0.25 곱하기 3니까 1볼트 1볼트 똑같이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태반이 볼티지로 여기를 끊어놓고 계산했을 때도 1볼트고 어, 그 노턴 회로로 바꿔서 그러니까 지금 태반인 볼티지로 생각하면 이제 이렇게 생각했을 때 여기가 지금 아까 RT가 0 몇이었지? RT가 200옴이고 여기 200옴 여기가 1볼트가 지금 계산이 됐는데 앞에서는 우리가 이걸 태반인으로 안 하고 노턴으로 했으니까 노턴으로 다시 그리면 노턴은 여기에 자꾸 제가 반대로 그리는데 헷갈리는데 그냥 여기 밑에 좀 그대로 따라서 이렇게 마찬가지로 밑으로 이렇게 흐른다고 했을 때 이쪽에 정렬 저항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가 200옴이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위에가 이렇게 돼 있고 밑에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0.025 암페어가 흐르는 거니까 여기 오픈 서킷일 때 흘러가는 전류가 0.025 곱하기 200 하면은 여기도 1볼트가 여기 걸리는 거고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1볼트가 걸리는 거고 그 거꾸로 계산하면 쇼트 시켰을 때 전류가 여기서 0.025 암페어가 흐르는 게 이게 200옴분의 1볼트니까 얘가 0.025 암페어 흐르는 거고 그래서 예제 문제는 두 개만 더 풀어볼게요. 어, 여기 테바니 이퀴벌런트 소스 네트워크에서 여기 이쪽으로 흐르는 커런트를 계산을 해보자. 여기 I 테바니 이퀴벌런트 어, 소스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I를 계산을 그 순서대로 해볼게요. 먼저 여기를 끊어놓고 여기가 없다고 생각하고 등가 저항을 계산을 해보면 이거 회로를 바꾸면 이제 이거는 쇼트 시키고 이거는 오픈 서킷으로 바꾸면 R1이 있고 괜히 끊어지니까 없고 여기 R2가 이렇게 여기 A에서 B로 바라봤을 때 등가 저항은 R1, R2 병렬이죠. R1이 4옴이고 R2가 12옴이니까 4,
12분가다. 정렬은 4분의 1 플러스 12분의 1의 역수니까 12분의 3이니까 4분의 7분의 4와 얘는 3옴이 되겠죠? 여기가 4옴이었고 여기가 12옴이었고 이게 24볼트 얘가 3A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일단 RT는 구했고요. 일단 RT가 3옴이고 그다음에 이제 태반이 이큐버런트 볼티지를 계산을 해볼게요. 이거는 똑같이 여기를 끊어놨을 때 여기서 느끼는 이 VA에서 느끼는 4옴, 4옴이라고 4옴 그리고 24볼트 그다음 여기에 3A 그다음 여기에 12옴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여기 A에서 B로 느껴지는 볼티지 이건 이제 바로 계산할 수가 없고 여기 노드를 놓고 여기 VA라고 놓고 여기 0볼트라고 놓고 어, 메쉬 또는 그 노드 방법으로 계산해 볼게요. 어, 뭐두 개 중에 뭘 써도 상관없는데 메쉬 방법을 해보죠. 이렇게 한번 이제 루프를 그려보고 이렇게 루프를 그려보고 1번이랑 2번으로 해볼게요. 1번으로 보면은 0볼트에서 24볼트까지 지나가면서 볼트 상승이 있고 24볼트 그다음에 빼기 4 곱하기 여기 I1이라고 했을 때 4 곱하기 I1만큼 저기 흘러가고 여기서는 지금 어, 얘는 그냥 요 도선을 따라서는 3암페어가 이쪽으로 흐르는 게 결정돼 있기 때문에 얘는 빼기 3암페어가 아니고 지금 전압이니까 음, 죄송해요. 이거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는 성분은 이제 I1 빼기 얘가 I2는 올라가니까 이만큼 일로 밑으로 내려가는 성분이고 이만큼 전압가가 없네. 잠시만요. 여기는 전압가가 없어서 그냥 이거는 전압가가 없어서 그냥 이걸 0으로 놓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잠시만요. 어, 지금 여기 지금 여기가 VA고 여기가 0볼트라서 일로 내려갈 때 VA만큼의 전압가가 일어나서 마이너스 VA만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2번도 볼게요. 2번은 마찬가지로 VA만큼의 전압 상승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 이렇게 흐르니까 음, 빼기 12 I2만큼 전압가가 일어나서 여기 0이 미지수가 지금 두 개인데 여기 I1하고 I2가 여기 I1 빼기 I2가 지금 I2 빼기 I는 거예요. 이쪽 위로 가는 거니까 위로 가는 거라서 I2 빼기 I1이 IS랑 같다. IS가 3A니까 여기 이렇게 세 개의 식을 놓고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일단 1번하고 2번식을 더해 볼게요. 그러면 이거 두 개 더하면 VA가 없어지니까 24는 4I1 플러스 12I2가 되고 I1 더하기 3I2 후원식이 I1 빼기 I2 3이니까 이거를 빼주면 지워지고 4I2는 3이 돼서 I2가 4분의 3이 되고 I1은 4분의 3이 0.75, 그다음에 I1이 3.75 아니고요. 오늘 여기 대입하면은 4분의 3을 곱하면 0 되고 3, 3, 9니까 VA가 9V가 되겠습니다. VA가 태반이 볼테이지니까 VA가 9V. 그다음에 태반인 커런 레지스턴스가 3A. 그러면은 그냥 칸이 없어가지고 못 쓰겠는데 여기 하나만 더해서 이제 태반이 볼테이지가 9V고 여기 태반이 레지스턴스가 3A니까 이걸 다시 쓰면은 9V 그다음에 여기 3옴 이렇게 연결된 거고 여기에 아까 로드 저항이 V3가 6옴이 연결돼 있네. 이거를 여기 연결을 해보죠. 여기다가 6옴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 총 저항이 9옴이니까 이제 9V를 9옴을 나눠서 얘는 여기 흐르는 이제 전류 I는 1A. 여기 앞에 이게 태반인 서킷이고 여기가 뒤에가 로드고 여기가 소스고 이 부분이 로드. 그러면
예제를 어, 다음 예제는 한번 직접 한번 해보시죠. 이거는 넘어갈게요. 비슷한 문제인데 아니면 이거를 좀 다르게 풀어볼게요. 이거를 좀 다르게 풀어볼게요. 아까 그 등가정, 그 이퀴벌런트한 서킷으로 소스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이거를 어, 이렇게 이렇게 바꿨던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다르게 풀어볼게요. 이거를 똑같이 나오지만 저는 이 앞부분을 이 부분을 노턴 회로로 바꿔보죠. 이거를 노턴 회로로 바꾸면 일단 전류원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 여기에 병렬로 연결된 분가정이 있어서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 해보죠. 지금 이 주황색으로 표시된 것만 보면 여기 전류가 얼마나 흘러야 되냐면 6 암페어가 흘러야 되잖아요. 노턴 회로로 이게 4옴에 24볼트니까 이거를 계산하면 24볼트 나누기 4옴 하면은 6암페어가 되죠. 여기 등가정은 4옴. 지금 노턴 회로로 등가정으로 등가 회로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또 병렬로 연결된 회로를 또 이어서 그려보면 여기에 3암페어짜리 전류원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12옴짜리 병렬이 있죠. 그럼 여기까지 보면은 이게 다 병렬이잖아요. 앞에서 봤듯이. 이거 다 병렬이니까 얘 3암페어랑 6암페어 떠주는 거 두 개가 물이 이렇게 다 나올 거니까 9암페어가 흘러가는 하나의 전류원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다음에 4옴하고 12옴은 서로 병렬이니까 4옴, 12옴 병렬에서 3옴으로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이거를 지금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럼 여기 양단에 돌리는 볼티지는 몇일까요? 이거는 V는 IR이니까 V는 R분의 V에서 3번분의 V는 IR이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9 볼트에서 27 볼트. 음? 둘 중에 하나가 틀린다. 음, 지금 제가 계산한 게 훨씬 더 간단해서 아마 이게 맞았을 것 같은데 9 계산 사실 여기 VT가 그래서 27볼트가 나와야 되는데 앞에 뭔가 계산이 틀렸나 봐요. 제가 유독 이 키로요코 없이 계산할 때 실수를 많이 해요. 다시 한번 뭐가 틀렸지? 일단 등가정은 맞는데 음,
네네. 이거요? 아,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가 마이너스 i 1 더하기 i 2였는데 제가 이거를 옮길 때 잘못 옮겨서.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어, 위에 두식, 이 두식을 이제 더해줘야겠죠. 빼주는 게 아니고 그럼 얘가 9가 되고 지워주니까 4 i2가 되니까 그래서 얘가 4분의 9고 4분의 9가 4분의 9 암페어로 쓸게. 그럼 i1은 어, 4분의 9 빼기 3암페어고 계산을 하면 10이니까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4분의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암페어 그다음에 4분의 9가 12 예, 맞고 여기까지 맞고 그럼 얘가 4분의 9니까 i2에다가 4분의 9 넣으면 여기서 VA 가 여기 태반이 이퀴벌런트 볼테이지가 27볼트고 어, 앞에 아까 계산한 것도 틀렸죠. 여기가 지금 9볼트가 아니고 27볼트니까 27볼트에 9옴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I는 3암페어. 요거는 아까 그 어떤 거랑 똑같이 아까 커런트 소스로 갔을 때도 여기 아까 9암페어가 여기 9암페어가 걸리는 커런트 소스고 여기에 병렬로 3옴이 있고 그다음에 요 회로 이 노턴 회로에서 여기에 6옴이 병렬로 연결된 거니까 그럼 이거 9분의 6만큼 일로 흘러가고 9분의 6만큼 이만큼 9분의 6 9분의 3 6대 3의 비율로 나눠지니까 9암페어를 9분의 6이 이쪽으로 9분의 3이 이만큼이고 여기 3암페어로 흘리죠. 그리고 위아래가 똑같이 나온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개념만 잠깐 설명할게요. 이 맥시멈 파워 트랜스퍼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테바니 이큐버런트 서킷을 가정을 했을 때 VT가 있고 여기에 이제 RT가 이제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VT, RT가 있는 이 회로에서 이쪽 로드 회로로 전달할 수 있는 최대 파워는 이 RO 여기 로드 아웃풋 레지스턴스가 RT랑 같을 때 이 RO가 RT랑 같을 때 이 파워가 맥스가 된다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임피던스 매칭이라고 하고 왜 그런지 이제 여기서 한번 볼게요. 일단 이쪽으로 전달되는 파워는 여기에 양단에 걸리는 볼테이지 VO랑 이쪽으로 흘러가는 커런트 IO 그래서 IL로 표현했으니까 그대로 따라서 여기서 IL 로드에 흘러가는 전류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전압 V 아웃 만큼의 파워가 여기 이쪽에 여기에 걸리는 파워가 이만큼이 될 거고 이 파워가 결국은 I는 이퀴valent 서킷에서 VT의 전압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 V 이만큼 이거 두 개만큼의
합 저항으로 나눠질 거니까 여기 흘러가는 전류는 이만큼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걸리는 전압은 마찬가지로 VT의 RT 플러스 R 제로분의 R 제로잖아요. 우리 파워는 V는 IR이니까 파워는 여기 파워 여기 L로 표시했네. VL, VL, VO 같은 거예요. 여기서는 V 로드에 걸리는 파워는 이거 두 개 곱하면 되니까 I랑 VR 곱하면 이제 RT분의 RO 제곱분의 RO 여기에 VT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RO를 바꿨을 때 RO라는 건 여기 로드에 걸린 저항이고 이 로드의 저항이 점점점 커지면서 파워도 커지다가 너무너무 커지면 전압이 여기 너무 작아져서 걸린 전압이 작아지니까 총 파워가 점점 작아져서 이렇게 다시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로드에 걸리는 저항에 따른 전달되는 파워는 이 볼티지 소스에 의해서 최대의 전압, 전류가 점점 좀 증가하다가 전압이 점점 감소하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꼴을 가지는데 이걸 우리가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꼴이 최대가 되는 구간이니까 이걸 R5로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 이게 0이 되는 구간이 결국 이제 RT가 R0가 되는 곳이다라는 거를 이제 수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VT라는 전압원이 고정돼 있을 때 최대 전력 전송은 이 태반이 이퀴벌런트 볼티지랑 이쪽이랑 맞춰야 되는 그런 거를 이제 맥시멈 파워 트랜스퍼라고 합니다. 요거까지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복습하고 다시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